네, 12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 분석입니다. 예, 이 재무 분석이라고 하는 소주제는요, 예, 재무 회계 그리고 재무 관리, 예, 중복돼서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 자, 재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예, 쉽게 말해 재무 회계에서도 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 관리에서도 조금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자, 지금부터 재무 분석이 무엇인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상태표입니다. 예, 재무 상태표를 T 계정이라는 것으로 한번 간단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왼쪽에는 이제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고요. 이 자산을 또 분류를 하면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 뭐 유동자산에는 뭐 대표적인 게 현금이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비유동자산에는 대표적인 게 뭐 부동산, 예, 기계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간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뭐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것은 뭐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기도 한다 하는 뭐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채, 예,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똑같습니다. 유동과 비유동은. 그리고 자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당기 순이익 하나를 갖다 놓고 예, T 계정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어떠한 재무 분석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재무 분석에 대한 정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재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보고 이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재무 분석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기법들이 또 세부적으로 나온다는 거. 자, 그 기법들은 이 재무제표를 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유동 비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업의 지불 능력, 예, 그리고 신용성, 신용도를 판단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척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성 판단하는 거, 예, 은행에서 예, 이 기업에서 돈을 1억을 만약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좀 어떤 회사인가 은행에서 좀 따져보는데 너네 재무제표 가져와봐. 거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 재무 상태표를 보고 여기에서 유동 비율이라는 걸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유동 부채 분의 유동 자산 곱하기 100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나오는 게 뭐 200% 이하로 나오더라. 그러면 이 회사는 유동성이라는 것이 별로 예, 좋지 않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00% 이상이 나온다 하면 예, 유동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 기업의 지불 능력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해 줘야 되겠죠. 예. 원자재를 구매했으면 원자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샀으면 그거에 대한 지불. 예. 그래서 일명 예, 현금 보유 뭐 이런 개념으로도 판단하기도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가 막 이렇게 아주 변수죠. 예, 경영 활동에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변수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의 유동 비율이 얼마가 있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예, 부족한 회사들은 이렇게 아주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예, 이 유동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에 상당한 예, 경영 위기가 또 올 수도 있다 하는 거. 자, 200%입니다. 200% 이상을 유동 비율은 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부채 비율입니다. 예, 기업의 재무 구조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비율 분석입니다. 자, 부채는 이제 타인 자본이 들어오는 거죠. 남들의 돈을 빌리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그것을 또 상환해야 되는. 그렇다고 한다면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가 조금 불안한 거죠. 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래서 기업의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척도. 자, 그래서 공식은요, 자기자본분의 부채 곱하기 100입니다. 예, 100% 이하로 예, 내려가야지만 아주 좀 건전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ROE. 예,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은요, 예, 재무 회계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거고요. 여기서 RO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무 관리에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기업의 수익성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분의 당기 순이익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했더니 이제 ROE라고 하는 거는 이제 20% 이상이 나올 때, 이거 뭐 수익성이 좀 상당히 괜찮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ROE라는 것을 보고 자금을 조달할 때, 이건 이제 회사 입장에서 조달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용이죠. 그죠? 자금을 내가 돈을 벌어서 어느 회사에 다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ROE라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운용에 대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재무 분석 아주 기초적인 거 제가 세 가지만 지금 뽑아놨습니다.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조금 아셔야 되지 않을까. 나는 회계학이랑 전혀 상관없고 나는 재무관리 쪽이랑도 전혀 상관없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포지션이 점점 높아지실수록요. 재무제표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내가 읽을 줄 알고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하고 연관된 회사의 재무제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판단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는 유동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 자기 자본 이익률, 그리고 이제 몇 가지가 더 쭉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맞게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시는 목적에 맞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 분석에 대한 부분, 뭐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본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슬라이드입니다. 예, 트라팔가르 해전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런데 좀 빠르죠, 오늘은. 예, 제가 좀 이야기할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팔가르 해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805년도인데 영국하고요, 프랑스, 스페인의 연합 함대하고의 전쟁이었습니다. 야, 여기에서 연합함대를 영국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가지고 재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사진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하나는 지금 세로로 쭉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넓게 펼쳐 있고, 하나는 가로로 빨간색 배들은 세로로 서 있는 배들의 중앙 부위를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 배들이 영국 배고요. 그리고 약간 노란색, 노란색으로 좀 처리되어 있는 배들이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함대입니다. 자, 영국과 이렇게 프랑스, 스페인 함대가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여기에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일단 전술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함대를 썼다는 겁니다. 유명한 넬슨 제독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전열함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열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기술로는 상당히 만들기가 힘든 배라는 것. 이 배 앞머리 부분에 이 함포를 설치하는 배가 바로 전열함인데 이게 이제 파도를 좀 이제 헤쳐 나가고 그리고 직선 방향으로 포를 쏘기가 좀 쉽지가 않았답니다. 이 당시에는 이 파도에 대한 저항 때문에 그랬는데 이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넬슨 제독은 소나무라는 아주 강한 재질의 나무를 사용해서 아주 거기다가 또 최첨단 기술도 넣었다고 합니다. 소나무를 사용하고 그리고 포를 쐈을 때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진동 장치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배 한 척을 만드는데 소나무가 6,000그루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요즘에 금액으로 환산을 한번 해보니까 한 11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이런 게 도대체 재무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당시에 영국은요, 프랑스의 GDP의 2배,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좀 가지고 있었고요. 이렇게 부를 이루게 된 데는 영국이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상당히 잘했다는 거.
자, 자금의 조달은요. 일단 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자금의 조달을 가져왔는데 영국은 국채를 발행해서요. 아주 저리로 국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아주 원활하게 운용을 했고 그리고 이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안정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원을 아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국력을 다지기 위한 여러 가지 국방 예산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안정화될 수 있는 자금들로 그것을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아진 자금들이 결국은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 함대를 무찔 수 있었다는 거. 뭐 당시에 이게 뭐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 함대를 이길 수가 없다. 도저히 뭐 여러 가지 여론에도 불리한 상황에서 넬슨 제독은 이 전열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 여기에는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상당히 중요함을 암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기업도 자금의 운용과 조달 뭐 이 정도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요즘에는 뭐 운영 자체가 거의 뭐 전쟁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자금의 운용과 조달, 재무 관리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자금의 운용 조달에 많은 노력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책을 좀 마련하시길 제가 뭐 열심히 공부하라 뭐 이런 의미로 이런 전쟁 상황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넬슨 제독의 전연합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다는 거. 자, 참고 슬라이드로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슬라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관리 주요 용어입니다. 재무관리는 용어의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재무관리를 혹시 전공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재무관리에 대한 용어를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한번 하시고 재무관리에 대한 책을 쭉쭉 봐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재무관리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용어를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투자라는 개념입니다. 재무관리에는 투자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자, 기업은 자금 조달과 운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조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뭐 투자의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자금을 운용해서 무엇인가를 활용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투자의 개념이 됩니다. 이건. 자, 우리 입장으로만 계속 얘기를 할게요. 우리 입장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증권을 사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가 되는 거죠. 채권을 우리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또 역시 채권을 사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가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요 자금의 조달입니다. 자, 그리고 운용.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장비를 사든지 무엇인가 성장 발전을 위해서 뭐 돈을 재투자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또 투자에 해당된다는 거. 자, 누가 상대이냐에 따라서 행위의 방향에 따라서 투자의 개념이 자금 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약간씩 변형이 있다는 거. 이 부분도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방법을 파악하는 기법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투자를 했으면 내가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원금도 회수해야 되고 그리고 이익도 빨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법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회수 기간법입니다. 투자 자금 회수 기간을 측정해서 내가 이만큼을 투자했더니 원금이 이 정도 기간에 회수가 되는구나.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경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 기간에서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그러면 투자를 하자. 자, 이게 바로 투자자금 회수기간법이다 하는 거. 회수기간법. 자, 두 번째는요. 현재 가치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돈이 1원이 있습니다. 이 1원이 5년 뒤에는 얼마가 될까? 이러한 부분을 현재 가치로 다시 한번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우리는 5년 뒤에 이만큼의 자산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 남는 부분, 이 갭 차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를 파악한다는 게 바로 현재 가치법, 예, 투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법을 제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관리에는 이제 위험과 수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이, 예, 수익에는요 그것에 상응하는 항상 위험이 딸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쫙 나눠라. 예, 여러 가지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나눠서 위험을 조금 없애라. 뭐 이런 이론이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장 또 쉽게 설명하는 게, 예,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예, 놓쳤을 경우에는 모든 게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눠서 담아라. 자, 이게 바로 위험과 수익의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요, 항상, 예,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도 높게 따라간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우리가 석유 탐사 회사에 무엇인가를 투자를 해야 된다. 예,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 자, 위험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뭐 때문에 높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석유를 발견을 못했을 경우에는 내가 투자한 것은 다 영원히 될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에 얘네가 석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엄청난 수익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요, 서로, 예, 트레이오프 관계에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감안해서, 예, 투자라는 것은 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게 재무관리다 하는 거. 자, 이번에 이제 베타값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위험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쪼갠 거예요. 예,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주식을 따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개별 주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 있지만 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예, 위험도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전체의 위험과 우리의 고유의 위험을 비교해서, 예, 개별 위험을 측정하는, 예, 이 측정치가 바로 베타값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교과서에서 있는 걸 좀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 주식이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내재적 위험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는 측정치가 바로 베타값이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베타값이 0이다 그러면 그 주식은 바로 시장의 위험이 0이다. 이것은 뭐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베타값이라는 이야기도 좀 여러분들이 용어도 좀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자본 자산 평가 모델입니다. 자, 자산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또 위험이라는 게 자산 소유에도 내포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이 위험에는요, 뭐 비체계적 위험, 뭐 체계적 위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뭐 비체계적 위험이 됐던 체계적 위험이 됐던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다 더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러한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수익률, 예, 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수익률을 결정하기 위한 모델이 바로 CAPM 모델이다 하는 거. 자, 우리 교과서에는 뭐 또 이렇게 써놨죠. 자산 소유의 형태에 따라 투자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계산하는 모형. 자, 재무관리는요, 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미들이 어떤 부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런 슬라이드를 좀 만들었다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듀레이션입니다. 듀레이션. 자, 쉽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10원을 투자했는데 5원, 예, 절반이죠. 언제까지 회수되는데 이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10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투자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5년이 되겠죠. 듀레이션이. 그럼 5년이라는 시간을 기점으로 이자율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자율이 이렇게 되고 5년 뒤에는 뭐 이 정도가 좀 될 방향, 뭐 10년 뒤에는 이자율이 어떻게 될 때, 자, 이자율과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여러 가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것도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쓰인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이거는 기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dureation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가 투자 금액의 절반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말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옵션이라는 게 또 나오죠. 예. 한정된 기간 동안 확정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예. 3개월 뒤에 석유 1리터를 3개월 뒤에 나 1,000원에 살게 라고 했을 경우에 가정을 한다면, 예, 그러면 3개월 뒤에 딱 갔더니 1리터가 1,500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1,000원에 그냥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선물 옵션이라는 또 여러 가지 확장된 개념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정된 기간 동안 확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 또는 팔 수 있는 가격,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옵션이라고 한다는 거. 자, 재무관리에 대한 주요 용어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재무관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학문이구나 하는 거 정도, 예,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관리에 대한 또 참고 슬라이드입니다. 예, 공시의 흐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여러분들께 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고 이런 슬라이드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재무관리 분야에서 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증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 부분에 대한 것을 이러한 공시의 흐름도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뭐 인사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를 입력을 하죠. 예, 상장회사입니다. 지금은 인사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입력을 하는데 일단은 뭐 대표이사에 대한 사항 그리고 임원들에 대한 사항들 등등 여러 가지 또 인사부서에서도 입력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업 공시 종합 지원 시스템이라는 곳에 이것을 입력을 한다는 거. 뭐 또 재무부서에서는요, 재무제표를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기업의 자금에 대한 내역들, 자금에 대한 현황들을 또 이 기업 공시 종합 지원 시스템이라는 곳에 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에 이것이 잘 공시가 잘 입력이 되었는지를 또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한다는 거. 그리고 한국거래소라는 곳에서도 동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공시 배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회사가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거에 의한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을 갖추고 있는 거. 그러면 투자자가 또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의 조달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거. 무엇을 통해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상장 회사에 한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흐름, 뭐 공시는 이런 절차를 걸쳐서 나간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요, 공시에 있어서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신뢰성이 항상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 이 정도까지만 제가 공시의 흐름 여러분도 많이 다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이 슬라이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자, 기업의 가치 평가입니다. 본 슬라이드는 기업 우리가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또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의 지금 기업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뭐 이런 방법들을 좀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영업 활동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손익계산서를 분석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매출이 나오고 비용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매출 총이익, 자, 영업을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빼고 나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매출 총이익이 도대체 얼마일까를 분석한다는 거. 그것도 연도별로.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동종 산업에서 이러한 부분의 평균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자, 우리와 아주 지금 경쟁이 치열한 기업.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또는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 자, 영업활동 분석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자산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재무 상태표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재무 상태표 일정 기간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12월 31일이다. 이 시점에 우리 회사의 기계는 지금 얼마가 있고 공장 부지는 또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신규 투자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좀 한번 파악하자는 거. 자, 만약에 신규 투자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투자 자산 쪽에서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계라든가 부동산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감가상각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 회사에 대한 가치를 좀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 회사의 가치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법, 투자 자산 분석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운전자본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현금 쪽을 좀 치중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현금을 좀 분석을 좀 치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과 관련된 재무제표들을 이제 다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현금 흐름표가 이제 또 상당히 또 중요성을 가질 수 있고요. 자,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현금과 매출과의 비례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매출액이 발생함과 동시에 얼마의 이익이 현금으로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익이 현금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유동부채, 빨리 지금 갚아야 될 상환액이죠. 유동부채 상환액은 제때 잘 갚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온 원재료에 대한 것들은 또 지급을 제때 할 수 있는지, 또 외상매입금은 또 얼마나 돼서 우리가 또 언제 갚아야 되는지 등등 향후 필요한 자금에 대한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이제 우리 회사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운전 자금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얻은 회사를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 회사의 운전 자본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또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운전 자본 분석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기업 순현재 가치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 개수와 순현재 가치를 반영한 거. 참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 가지 기업은 활동을 통해서 남는 현금들이 있습니다. 이 현금들을 반드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놓고 따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의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5년 뒤로다가 미래적 가치로다가 놓고서 따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지금 현재 기업의 순현재 가치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거는요, 순현재 가치라는 거는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5년 뒤에 우리의 가치가 얼마가 될지, 그리고 5년 뒤에 무엇이 우리가 들어오기로 했으면 그것을 현재 시점으로 당겼을 때 그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이런 시간적인 개념에 대한 가치를 분석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도 지금 현재 순현재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무슨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럼 그 회사에 대한 순현재 가치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기업의 가치 평가는요, 이렇게 4개 정도 아주 기본적인 틀입니다. 영업활동 분석, 투자자산 분석, 운전자본 분석, 그리고 기업 순현재 가치 분석. 나머지 이거를 이제 이 공식화를 시켜가지고 분석하는 기법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그런 부분은 재무관리에서 배우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런 간단한 부분. 자, 여기다 이제 추가 분석이 또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은 아주 기초 분석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추가 분석입니다. 자, 몇 년 동안 임금은 지금 얼마나 상승을 하고 있는지, 노동조합의 활동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미약한지, 자, 연금에 대한 거, 이직률에 대한 거, 부동산과 관련된 매각 매입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특허권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리고 임원들에 대한 처우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총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기초 분석 그리고 5번에 대한 추가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자, 여러분들께 뭐 그냥 간단하게 재무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론 분야로 들어가면은요, 원래 이제 강론 분야에 대한 또 새로운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그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하게 좀 배우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조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회계 관리 그리고 재무 관리에 대해서 좀 뭐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인사 관리 그리고 생산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교과서 또 열심히 읽으시는 거 저하고 또 약속하시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는데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